네, 노동 분쟁에는 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권리 분쟁은 판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익 분쟁은 이 조정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이냐 조정이냐 하는 건 이 제3자가 보았을 때의 문제겠죠. 이 당사자들에게는 이 권리 분쟁이냐 뭐 이익 분쟁이냐 아니면 뭐 판정이냐 조정이냐 하는 건 거의 뭐 이제 다가오질 않는 거죠. 이건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이 살얼음판 같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전쟁 같죠. 이제 다 이제 전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려면 또 그렇죠. 잘 싸워야죠. 잘 싸워야겠죠.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이 좀 좋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총 들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칼 들고 창 들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은 이 논리 싸움인데요. 자, 논리라는 거, 이 논리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법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네, 개념 공리 체계적 방법하고 또 문제 변증론적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개념 공리 체계적 방법, 문제 변증론적 방법,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상당히 뭐 이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좀 이 어떤 철학적이고 또 논리학적인 뭐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분야를 우리가 법학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분야까지 사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많이 보면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걸 보면 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또 쭉 있고 뭐 이제 그 변호사가 나와서 아주 변호사가 말을 잘하죠. 아주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뭐 배심원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검사를 좀 엿먹이고 뭐 그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잘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재판도 그러냐? 이게 우리 뭐 실제 재판도 그러냐? 아니면 미국 재판도 뭐 그러냐라는데 사실 실제 재판은 이렇게 뭐 그런 영화처럼 그렇게 진행되진 않고요. 특히 이 우리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 그러니까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이 있는데 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구두변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재판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이 서류 있죠. 서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래서 이걸 공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면 공방으로 사실상 끝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서류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잘 써야 한다. 그럼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 글을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뭐그 어떤 글이 좋은 건지는 다들 아시죠?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아주 잘 쓴 글이 좋은 글이겠죠. 그래서 역시 재판을 할 때 이 서류들 제출하는 이 서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정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 뭐 흔히 이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3단 논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연역 논증하고 또 이제 귀납 논증이 있죠. 그래서 연역 논증 예를 드는 게 뭐 이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게 이제 연역 논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전제, 그 다음에 이제 소전제,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이 형태를 말하고요. 귀납 논증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플라톤도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연역 논증이냐 뭐 귀납 논증 또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자체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 연역 논증이든 귀납 논증이든 이런 방식을 잘 쓸 수 있는 제때제때 요소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에서 이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죠. 또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일단 사실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적용하는 어떤 법 이론 체계, 그러니까 법리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사실관계가 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과 또 그 이론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요. 뭐냐면 반드시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쟁점을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사실상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논리든 간에 이게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을 하고 또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송곳 있죠. 송곳의 끝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송곳의 끝을 보면 아주 뾰족하고 아주 가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송곳의 끝이 아무리 가늘고 그리고 뾰족해서 그 끝이 약해 보이더라도 이 송곳 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다음엔 구멍이 뚫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이 댐이 있죠. 댐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거대하고 아주 막중한 그런 댐도 사실은 조그맣게 뚫린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 아주 날카롭고 가늘고 뾰족한 그 송곳을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찌를지 이제 어딜 찌를 것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찌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거기를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찌를 곳을 예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그걸 바로바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공격은 또 반대인 거죠. 공격은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점, 거기를 찾아서 바로 송곳으로 꽉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 논리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송곳 같은 거예요. 송곳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논리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몇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 뭐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수업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논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또는 그렇게 이제 당연해야 한다라고 주장되는 것들인데요. 당연히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그런 논리의 허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허점들에서 그 논리를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자라는 건데, 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논리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념 논리를 통해서 이제 그 상대방의 그런 논리를 이제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다룰 문제가 이건데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이게 그 뭐냐면 또 줄여서 PC라고 하죠. PC 운동이니 뭐 PC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1980년대에 이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개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그래서 뭐 매스미디어나 그렇죠. 어떤 대중문화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이거 어떤 인종이라든가 이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인종이라든가 어떤 성별, 남녀 성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성적 지향.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라고 하죠? LGBT인가? 레즈비언? 게이인가요? 뭐 이런 그런 트랜스젠더 뭐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그런 성적 지향 문제, 그러니까 동성애라든가 이제 그 성전환자 뭐 이런 문제들 있고 그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뭐 직업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소수라고 하는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또 약자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 운동을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C 운동, 뭐 political correct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전개가 됐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맨이 영어로 하면 그 사람을 맨이라고 하고 또 남자도 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맨이라는 단어가 이 남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는 이 맨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 같은 경우도 폴리스맨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스맨이 아니라 폴리스 오피서라고 이렇게 하고 뭐 세일즈맨도 세일즈 퍼슨 뭐 이제 체어맨 있죠. 체어맨은 그 자동차 이름인가요? 네, 체어맨은 체어퍼슨 이라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체어 퍼슨도 귀찮은지 그냥 체어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체어 의자라는 뜻인데 그죠? 체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어떤 그 흑인에 대한 그 흑인 운동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흑인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흑인이라고도 하지만 깜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그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니그로라고 하지 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운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 있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처음에 이제 disabled 해서 이거 장애인인데 이 disabled를 좀 이제 이게 어떤 좀 뭐랄까 이게 불가능한 어떤 불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핸디캡트라고 이렇게 좀 바꿔 부르자 라고 이제 했다가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differently abled 이렇게 이제 능력이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부르자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렇죠. 이제 physically challenged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 또 뭐 신체적으로 이 도전을 받는 그러니까 도전을 받은 뭐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별은요, 이 장애인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이제 차별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뭐 이렇게 disabled, handicapped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건데,
지금도 그렇죠. 우리 뭐 이제 벙어리라든가 귀머거리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런 말을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니까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장애인을 차별하게 된 게, 이게 장애인 차별이 좀 뭐랄까 심화된 게, 깊어진 게 이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그렇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먼 사람, 봉사라든가 뭐 소경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 봉사는 이 관직 이름입니다. 이게 아마 그 말단,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정일품에서부터 쭉 해서 종구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가 아마 맨 아래는 아니고 참봉, 맨 아래가 참봉인가 그럴까요? 그거보다 한 등급인가 두 등급 높은 사람이 봉사예요. 봉사인데, 이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 조선시대에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그런데 귀가 잘 들리니까 어떤 뭐 귀신의 소리라든가 어떤 천지 신명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복지 정책이 좀 많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물론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복지 정책이 조금 남달랐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춘추 전국시대 하잖아요. 춘추 시대에 이 진나라 진시황이, 그러니까 육국을 병합해서 통일을 했던 그 진시황이 있었던 그 진나라에 맹인 악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눈을 멀게 하고 맹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 거죠. 눈을 멀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을 잘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하면서 어떤 귀신들의 소리라든가 뭐 이제 하늘의 소리 이런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진나라 정책에 많은 이제 도움을 줬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뭐 일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는 조금이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우대 정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직은 아니고 실제 관직은 아니지만 좀 명목적으로 주는 관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직 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 명예직 같은 저기로 이 봉사라는 관직을 준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봉사라고 부르는 거죠. 신봉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봉사라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직을 명예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봉사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네,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각장애인들, 뭐 말을 못하는 사람들, 뭐 귀머거리, 벙어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르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두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을 뭐 규합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이라는 규합 개념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심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이 말을 자꾸 바꾸는, 그냥 말 바꾸기에 불과한 어떤 그런 운동 형태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였죠. 이 허스토리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니까 이게 히스와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이야기란 뜻도 되잖아요. 히스토리가. 그렇게 나누면 그렇잖아요. 히스, 그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역사 서술이라는 게 남성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이긴 사람, 승리자 중심적으로 서술이 되고, 결국에 어떤 가부장제의 어떤 편협한 그 편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말을 허스토리로 바꾼 거죠. 허스토리. 그녀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역사를 이제 허스토리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짱, 뭐랄까, 이게. 그냥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왜냐면 이 히스토리라는 말이 그 영어가 아니에요. 원래 히스토리아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그리스어가 영어로 받아들여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실 그 남자하고는 그 남자든 그 이야기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히스토리아에서 온 그냥 역사라는 뜻인 거죠. 이거를 좀 뭐 그렇게 진지하게, 히스토리는 남성 중심의 어떤 편견을, 가부장제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남성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허스토리로 바꿔야 한다. 이게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서 그렇지. 이게 정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코미디인 거죠.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유명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유명한 작품들도 꽤 있죠. 이 움베르토 에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작고하신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이게 PC 운동이란 건 결국에 불관용에,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 좋아하고, 또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똘레랑스란 건데, 똘레랑스, 그러니까 관용인 거죠. 이 똘레랑스인데, 그 똘레랑스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불관용, 관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불관용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강자의 자기 옹호,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